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지수 등락도 없었고 큰 낙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뭐 항상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그냥 잘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9월 이제 뭐 사실상 첫째 주였는데 아무튼 잘 끝난 것 같고 다음 주도 이번 주만큼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많이 이제 상처가 많이 났던 종목들은 회복이 잘 되고 있고 또 회복이 또 다 된 종목들은 열심히 또 오르고 있고 또 열심히 또 많이 오른 종목은 다른 종목 가라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또 쉬고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여기 써놨는데 이제 개별주 변동성이 확대되는 원인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왜 오늘 방송 저 주제를 저거를 잡았냐면 요즘에 대형주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별주, 뭐 테마주 위주로 특히 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위험한 게 사실 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시고요. 활용한다는 게 뭐 매일같이 단타를 쳐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이해만 잘해도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뭐 저기 뭐 시황부터 짧게 일단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비료주 오늘 이제 상한가를 몇 개가 갔었는데 상한가 풀리고 뭐 장대 음봉만큼 막 끝났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시간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이랑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도 급등했는데 시간에서까지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저기 보시면 지수가 이거 시간이고요. 네,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2% 보합에서 끝났는데 특이점은 뭐냐면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중에 하락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0.7%까지 소폭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감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0.8% 상승으로 끝났고 어제 하락했던 거에 대한 뭐 반등 성격이죠. 네. 오늘 거래량이 꽤 있습니다. 좋은 거래량.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빠지다 말았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불편하게 며칠 좀 빠졌었는데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기관이 매도를 좀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감아 올렸다는 얘기는 그렇죠. 기관 특히 누가 금융투자가 샀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사냐 파냐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자꾸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뜻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지금 계속 이제 꾸준하게 체크해 드리는 게 뭐죠? 거래 대금이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거래 대금을 보시면 코스피 쪽은 또 줄어들었어요. 7조 원대로. 어제 잠깐 8조 원대를 이제 8조 원대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또 줄어들죠. 7조 7천억 원. 굉장히 적은 겁니다. 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배가 고프실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거고 코스닥은 뭐 12조에서 한 14조 요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오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지수가 조금 뭐 아침에 빠졌던 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좀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는 어제 조금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89% 이제 하락을 했죠. 그나마 이것도 뭐 감아 올린 게 정도인데 왜 이러느냐? 애플이 빠져서 그래. 미국의 애플 요 주가가 전날은 3.5% 급락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한 2.9%로 조금 이제 만회를 하긴 했는데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락한 이유는 그 애플 저기 뭐야 그 애플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저기 뭐야 해외 외국산 휴대폰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겠어요, 애플이지. 삼성은 중국의 점유율이 한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안 팔리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애플인데 이게 지금 공기업으로도 이제 공무원 말고 공기업, 중국에 공기업 많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공기업으로도 이제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뉴스들이 또 나와서 어제 이틀 동안 애플의 주가가 빠진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외에는 미국의 기술주 다른 것들은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그냥 애플만 그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왔고 아침부터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아까 그 코스피 쪽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이제 적죠, 그죠? 적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주의 흐름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자, 코스피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하고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코스피 대형주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코스피 대형주 차트예요. 자, 어디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자,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뭐 이 상태로 가다가 살짝 옆으로 이제 돌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어때요? 약간 아래쪽으로 좀 기울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약간 숙였다가 아래 방향이죠, 그죠? 이게 조정이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희마리가 없다. 거래도 줄고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코스피 중형주 쪽을 보시면 여기는 어때요? 이 상태죠? 네. 이렇고 뭐예요? 여기도 거래 줄어들면서 별로 딱히 그냥 그죠? 네. 막 올라올 것 같거나 그러진 않죠.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자, 코스피 소형주 여기는 어떨까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그쵸? 그냥 거래도 훅 줄고 그죠? 이래요. 그런데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는 어때요? 지난번에 2차전지 난리지길 때 한번 쭉 뽑았죠?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기도 뭐 비슷해요. 이러고 있어요. 거래 줄면서 재미가 없죠? 응? 코스닥 중형주는 어때요? 눈치채셨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랑 똑같이 었어요. 그 대형주들이나 코스피 쪽 그릴 때나.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요? 거래가 늘면서 뚫었잖아요. 느낌 오시죠?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느낌으로만 알면 돼요. 뚫었네 여기,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최근에 여기 쭉 올라갔어. 자꾸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그랬잖아요. 자꾸 조정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중소형주를 하셔라. 특히 테마주가 빨리 가니까 하시라고, 겁내지 말고. 그죠? 자, 코스닥 소형주 여기는 어때요? 아이고, 여기는 뭐 저기죠. 2차전지 그 나쁜 놈들 때문에, 그죠? 네. 생고생했죠. 여기 보시면 거래가요,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으면 거래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은 거래가 이만큼이요. 7월 말에 사람들이 이제 상실감을 느껴서 거래가 안 했던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틀 동안 거래가 확 줄었어요. 여기겠죠. 올라오고 반등 나올 때. 네.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이 힘들었던 이 낙폭을 이겨내고 회복이 돼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디가 난 거예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대형주는 아니고
코스피 쪽은 아까 대형주건, 중형주건, 소형주건 약간 흐름이 좀 맹하죠. 근데 코스닥, 중형주는 뭔가 뚫고 있는 것 같고, 예, 소형주도 지금 빨리 감아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코스닥, 중소형주.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코스피 관련 종목 갖고 있는데 얘는 버려야 되나요? 얘도 소형주인데?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죠.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중소형주 쪽에서 괜찮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굳이 뭐 코스피라고 해서 파실 필요 없어. 왜 팔아요? 그럴 필요. 이거 한동훈 테마주인데 이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인데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잘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흐름 전체를 이해하시라고. 이해를 하면서 하시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훨씬 낫다. 네. 대형주 쪽은 계속 희마리가 없고 그거는 당분간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변동성이 이제 커지겠죠. 이미 커져 있고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더 커졌을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이제 변동성인데 개별주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원인은 뭐냐? 간단해요. 아까 코스피 쪽에 거래대금은 7조 원, 코스닥은 12조, 14조 이렇게 나오죠.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거래대금이 더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대형주가 뭐 3%, 5% 올라갈 때 이쪽은 뭐 15%, 20%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네. 변동성이 큰 건 당연한 건데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차이죠. 네. 대형주가 안 가니까 돈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돈이 중소형주 쪽으로 와서 열심히 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거래가 활발한 거죠. 장점 첫 번째, 거래가 활발합니다. 장점이죠.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뭐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거래가 너무 안 되면 재미없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이슈 즉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나왔을 때, 그렇죠?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급 계약 체결, 그럼 바로 쫙 올라가요. 무슨 테마 편입 쫙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국책과제 선정 상한가 쫙 올라가요. 이해가시죠? 반응이 빨라요. 그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렇지 변동성이 죽으면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변동성 덕분에 거래가 활발해져서 호재의 반응이 빨라졌어요. 그럼 이제 급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급등하고 나서 바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다음 주도 가고 다다음 주도 가고 계속 갔으면 좋겠죠. 네. 그 풍선에다가 헬륨가스 넣어가지고 띄우면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장점이 이겁니다. 뭐가요? 변동성이 활발할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단점도 있죠. 대표적인 단점은 뭐냐면 욕심내면은 죽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악재가 나왔을 때 어때요? 반응이 세요. 호재만 나왔을 때 반응이 센 게 아니야. 악재 나왔을 때 반응이 셉니다. 변동성이 죽었을 때는요 호재가 나와도 잘 안 움직이지만 악재가 나와도 잘 안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초단타 그냥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스윙이나 하물며 중기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이 크다 적다 커졌어요. 커졌고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 변동성 유지가 돼야
시장이 이제 활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져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장 가고 마트 가고 막 이러면은 막 사람들 되게 많고 좋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죽하면은 사람 많은 게 그렇게 싫어서 남들 다 저기 정동진 일출 보러 갈 때 저는 서해안으로 가서 일몰 보고 와요. 사람 많은 게 너무 싫어서.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특이한 거 특이하죠, 좀 그죠? 네. 1월 1일 날 다 정동진 가서 일출 보잖아요. 난 거꾸로 간다니까. 서해안에 일몰 보러 가요. 1월 1일 일몰. 사람 없어요. 네. 그런 데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뭐 변동성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시장.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람들 많고 참 좋았지 않습니까? 시장은 활발해야죠. 그래야지 상인들도 장사 잘 되고 소비자들도 물건 싸게 살 수 있고 기분 좋게, 그죠? 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죽었잖아요. 주식시장도 유통시장이 똑같이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시장도 변동성이 죽으면 그 시장에 팔이 날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정말로 조정이 올 것 같으면요, 이 변동성이 순간 죽어버립니다. 네, 변동성 죽어버려요. 네. 조정이 시작돼도 변동성이 죽지만 변동성 시작되기 전에도 조정이 저기 거래가 확 줄면서 오도가 더 납니다. 네. 이렇게 세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 뭐예요? 세력이 움직이고 있고 수익 내기 좋은 시기다. 그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움직였냐면 테마주 중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저기 뭐예요? 요런 게 같죠? 그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이 어제 이게 비로주 말고 상한가 간 게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게 인벤티지랩인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여기서 매집한 거라 그랬죠. 이게 그 한동훈 테마주로 추천했었어요. 마약 수사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로 바뀌어서 갔죠. 근데 요게 이미 대량 거래 터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호재 나오니까 다시 가버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어제도 10% 급등했었는데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세력이 들어온 걸까요? 나간 걸까요? 들어온 걸까요? 나간 걸까요?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또 움직인다니까요. 네. 그리고 흥구석유 기름값이 무슨 천정부지 뭐 150달러 뭐 100달러 뚫은 것도 아닌데 한번 들었다 놓죠. 이게 여러분들 세력이 나간 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흥구석유 뉴스가 나왔죠.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고유가 수혜주의 대표적인 흥구석유가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툼에 나와서 희마리도 없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이달 급등을 했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고 운봉으로 거래까지 터져서 끝났죠. 올해 제일 많이 나온 거래량의 3배 정도 됩니다. 2배에서 3배. 네, 윗골이 길게 달고 거기다가 남들 다 아는 매물대 여기 그죠? 여기까지 와서 부딪히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끝났네. 끝났어. 이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설명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특히 문자 반응원들. 네.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거래가 이만큼 터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가 있다고 거래가 이만큼 터지냐고요. 갑자기. 아니 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손절 안 하고 그냥 다 들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이만큼 아니에요? 마지막에 들었던 게 이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3배 나왔는데 뭐하러 3배가 나왔겠어요? 심심해서? 모든 대한민국 개미들이 흥구석이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려서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갔다고. 이게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 다음날 다시 뽑잖아요. 전날 대비 한 2.5배구나. 255%니까. 그죠? 여기 대비는 한 9배까지도 돼요. 8배, 9배.
무지하게 더 나오잖아요. 끝났나 싶죠? 오늘 또 갔어요. 이게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에요. 이런 게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그죠? 이런 데서 물렸던 분들도 가만히 뭐 힘들었겠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벌고 나갈 수 있었겠죠. 거래가 확 솟구치잖아요.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즐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온 거라고. 이거를 여기 무방회원들한테 가르쳐 드리려는 목적보다는 우리 회원들 잘 보고 이해하시라고. 여기 문자번 회원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죠? 네. 종목 얘기는 안 해도 뭔지 아시게 느낌 오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요즘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치료제 뭐야?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대화제야. 처음에 이러면서 살짝 움직이죠? 근데 그 다음날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양봉인데 상한가 이것도 가다 말아요. 가다 마는데 애매하잖아요. 왜? 여기니까. 여기가 어딘데요? 매물대 엄청나게 많은 데인데. 근데 거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죠? 잘 보세요. 이 정도만 올라오고 끝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면 보니까 여기는 못 갈 것 같고 최근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쓸데없이 거래만 많이 터진 것 같고 그렇게 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 없어요, 거래. 그렇잖아요.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가 여기였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거래가 없어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큼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는 아니고 얘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만큼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럼 뭐예요? 물량을 빨아들인 거예요. 집에 진공청소기 거의 한 대씩은 다 있으시죠? 진공청소기가 먼지 빨아들이듯이 순식간에 먼지를 쫙 하고 빨아들이듯이 그냥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끼잖아요. 이해가세요? 이래 간다니까요. 많아요. 젠큐릭스 이런 거는 약간 잡주 차트라서 그럼 패스. 뭘 보여드릴까? CQ세? 이것도 패스. 잡주, 차트가 너무 이제 잡주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대화 제약이 설명하기 딱 좋아요. 이해하시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런 것도 움직였지만 그 로봇 관련주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비료 얘기해 드릴까? 비료주. 비료주를 보면은 오늘 1등은 조비였어요. 왜냐면 점상이었거든요. 한참 동안 점상을 유지하다가 언제 풀렸더라? 12시 넘어서 순간 풀렸어요. 조비가 상한가가 풀리니까 나머지 비료주들이 다 쓰러졌어요. 이게 효성 OMB라고 있어요. 효성 OMB가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잠깐 숨 좀 고르려고 쉬고 있는데 여기서 조비가 풀려버리니까 같이 떨어져 버리죠. 네. 아무튼 오늘 비료주의 1등은 오늘 기준으로 1등은 누구였냐면 조비였고요. 2등은 누구였냐면 누보였어요. 여기 회사 이름이 두 글자가 많아요. 누보도 아침에 일찍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었어요. 그리고 상한가 직전까지 갔던 게 효성 OMB. 여기 오늘 3등 정도 되겠죠. 아침에 이제 시계 시작했죠. 남해화학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그렇죠? 네. 보시면 상한가 이것도 근처까지 갔다가 9%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음봉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네. 그리고 KG 케미칼 어제 요소 그거 중국 요소 수출 금지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시간에 잔뜩 들어갔는데 오늘 보시면 다 들었다 놨어요. KG 케미칼도 오늘 19% 급등 마감했고요. 장중에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잠깐만 또 볼까? 롯데 정밀화학 원래 회사 이름은 삼성 정밀화학이었는데 2016년쯤에 이제 회사가 팔렸어요. 근데 얘도요. 롯데 정밀화학인데 이거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 1조 넘거든요. 이것도 오늘 14%까지 급등했었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요소수 이거 뉴스 나왔으니까 재료 끝난 거 아니냐고.
어제 그분 제 방송 듣고 계시면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는 내가 그 얘기를 못 해드리겠고 들어오시면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요소수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죠. 제 차도 경유차인데 그 뭐예요? 이 시간에서 이 종목들이 가는 걸 보고 저는 전문가니까 주식을 사진 않잖아요, 그죠? 네. 시간에서 요소수들 막 요소 관련주 상한가 하는 걸 보면서 뭐 했다고요? 내 차를 위해서 5,500원을 지불하고 뭘 샀다? 네, 요소수를 샀어요. 10m짜리. 어제 제 얘기 듣고서 요소수 사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혹시 있으시면 혹시 사신 분 있어요? 네, 궁금해서 그래요.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리려고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경유차 인기가 없어서 혹시 있으세요? 한 분 계시구나. 여기. 없죠. 유튜브 쪽에 아무도 안 찍으셨고. 네.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진 안 하셨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요소 관련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부터 보시죠. 아까 여기. 자, 이거 하늘 바르기도 사셨어요? 오, 그리고 고건율도 사셨다 그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어제 10리터짜리 5,500원, 10리터 5,500원 하는 거 택배비 제외하고요. 이거 샀거든요. 택배비는 좀 비싸더라고. 5,000원인가? 합해봤자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써있죠. 공급자 롯데정밀화학. 네. 근데 3.5리터짜리예요. 근데 2만원이요. 제가 이제 10리터짜리 5,500원 샀다니까요. 국산 국내 생산한 거. 근데 그거의 3분의 1짜리가 얼마? 2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얘네들이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변경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샀던 데도 5,500원짜리가 지금 15,000원에 팔고요. 거의 3배 올랐죠. 네. 15,000원에 팔고 똑같은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가는 건 다 품절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제가 싸게 산 거 자랑하려고요? 뭐하러요? 여러분들 인상가 있죠? 인상가. 그 원전 오염수 그걸 코팅했었죠? 인상가가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소금 품절, 마트에서 품절이라고, 뭐 대란, 그 뉴스 나오니까 막 상한가 휘날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신성홀딩스가 그때 왜 갔는데요? 보라티알이 왜 갔는데요? 품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소금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요소수는 21년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끝나는 걸까요 이게? 모르죠. 또 시간 지나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주말 동안에 중국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한테 요소를 계속 공급해 드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요소수 못 가요. 급락하겠죠. 그런데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세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종목을 잘 분석하는 요령을 지금 제가 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경제지표 옛날 뭐 책에서 보신 걸로 주식했다가 쫄딱 망해요. 왜? 경제지표 분석을 하시면 잘 안 맞아요. 옛날에는 경제지표 딱딱딱 이렇게 나오면 뭐 딱딱딱 이렇게 가고 똑똑똑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요즘 그거 안 맞습니다. 거의. 경제지표가 조작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가요. 요즘에.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게 다 헛되게 내보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풀어서. 문자방보다 라이브 회원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하니까. 풀어서. 자, 아까 그 비로주를 다시 보세요. 네. 누굴 갖고 얘기해볼까? 남해화 아니 경농? 2021년도에 요소 대란이 일어났을 때 경농은 그만큼 올라간 게 다예요. 보이긴 하세요?
6.25대니까 거래도 없어요. 없어. 올라간 것도 없어요. 조비? 그 당시에 이만큼. 그리고 바로 떨어졌고요. 거래 나오긴 나왔죠. 근데 나오면 뭐해? 바로 끌려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해학도 있었고 누보는 그때 있었나 저 회사가? 효성 OMB? 효성 OMB는 조금 올랐어요. 그나마 대장이라고. 거래 이만큼. 그때만큼 나왔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원래 오늘 여기는 걸리는 자리가 맞긴 맞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렇게 재료가 끝난 거라면 거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효성 OMB, 그 다음에 조비. 아니 여기 해봤자 이건데 여기 해봤자 이건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렵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경로 이거는 거래가 여기가 많았어요. 이거 차이가 좀 있죠? 네. 장대연보 네로트라. 그리고 아까 누보도 이게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누보, 경농, 조비, 남해화.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남해화기 눈에 확 띄시죠, 그죠?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 이몽진님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아니 뭐가 있다고요 여기. 아무리 눈치껏 봐도 없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모아도 이만큼 될까 모르겠네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 남해학이 21년도에 그때 많이 갔을까? 아니에요. 그때 요만큼 간 게 다예요.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원래 올라가고 있다가 요소수 대란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올라가다 말았어요. 그게 다였다니까. 왜 이럴까? 그죠? 이게 정말 끝난 거면요. 끝난 거면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지냐면 캔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잠시만요. 캔들은 왜냐면 이제 뭐 시간에 상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해서 음봉으로 끝나고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래량이 요만큼만 나오면 됩니다. 요만큼만 나오면 된다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이에요. 많아요, 요만큼? 이래도요 연중 최고치예요, 거래량이. 근데 이거는 그 몇 배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걸 갖고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붙잡고, 야 100만원 깨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떨어지지 마! 이러면 떨어지지 마! 아니면 선생님 제가 좀 물려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안 늘고 몸에서 암세포만 계속 늘어나시는 거예요. 암세포만. 어제 제가 태양금속 갖고 그러죠. 이거 안 끝났다고.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음봉 떨어졌는데 그런 얘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제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사지는 마셔라. 근데 끝난 건 아니다. 오파스넷 보여드리면서. 오파스넷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오파스넷이 가다가 음봉 나왔죠? 요거 처음으로. 그 다음날 거래 양봉 나왔거든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날 저기 한 10%짜리 음봉 하나 때려놓고 그 다음날 그대로 양봉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태양금속도 똑같구만. 뭘 또 어렵게 생각해요. 어제 하나 나오고 오늘 금방 저기 비싼 거 하나 또 나오고. 사지는 마세요. 여기서 사서 물리면 약도 없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리시면 못 나와요. 안 끝났죠.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차트가 똑같은 게 누군지 아세요? 나우아이비 이거하고 디지캡하고 하나가 뭐였더라? 그건 비밀. 근데 세 개가 차트가 똑같아요. 디지캡도 이거 어제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어제 7%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그 이상으로 올라오죠?
사지는 마세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있다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면 돈이 들어온 게 있고 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거래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많이 나오면 거기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지 이거? 아까 힌트 드렸죠? 홍구석유 같은 거? 네. 홍구석유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온다.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 공략하셔야 돼. 누구예요? 서남인가? 서남 이런 것처럼 이런 데서 양봉 나왔을 때 이런 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시는 거고, 여긴 접근 금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뭐 얘기가 뉴스가 뭐 하나 나와서 그 원전 오염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긴 했지만 여기서 이런 거 사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거래가 벌써 2번이나 터졌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돌발 뉴스가 나와서 올라간 건데 이런 거는 지속성이나 시세 연속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런 거 말고 아직 시세가 남은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 시간외에서 오늘 뭐가 갔냐면, 시간에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시간외에서 일단은 이제 뭐가 SY가 상한가에 갔어요. 장중에 6% 올라서 끝났는데 시간에도 상한가에 갔다. 왜냐면 이제 뭐 좋은 뉴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걸 딱 붙여갖고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모듈러 주택 이게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따라갔겠어요? 덕신 하우징, 범양건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덕신 하우징은 뭘까요? 덕신 하우징이 시간에 7%. 오, 괜찮죠? 그리고 건강공업 이런 거 시간에 4%. 나쁘지 않네요. 이런 게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SY 같은 게 호재가 있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한일철강. 자, 오늘 장중에 들었다 놨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중국, 자 이거 잠깐 혹시 철강주 쪽에 관심이 좀 있다 1번 찍어 보시고요. 있으시면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조금이라도 더 철강주 쪽에 관심 있으시다.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라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자, 이런 뉴스입니다. 기사 보시죠. 여기 보시면 미국하고 EU가 중국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해서 새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덕분에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장중에도 급등했고요, 시간에도 상한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살라고 철강을 전세계 10대 철강 회사 중에 중국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실제로. 근데 또 여기 미친듯이 또 많이 만들면은 저가에 막 이거를 막 덤핑으로 팔거든요. 그러면 전세계 철강 시장을 교란을 시켜서 엉망을 만들어놔요. 중국이 옛날에 철강 생산 많이 할 때 석탄도 사재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세계가 시끄러웠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싸게 판다고 다른 철강 회사들 다 힘들게 했고, 우리나라 철강 회사도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때 중국이.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럴 기미가 보이니까, 네? 그럴 기미가 보이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먼저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중국 철강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민폐를 안겠죠. 민폐를.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중국이. 네. 중국 사람들 되게 시끄럽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좋은 거죠. 네. 원래 미국이 뭘 하면 유럽이 따라하고, 그럼 미국 우방국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일철강이 좀 올랐었는데 시간에서도 8% 급등 마감했고요. 요거 말고 이제 문배철강이라고 있어요. 문배철강이 시간에서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는데 장중에 9%,
시간의 18%. 내일 뭐 이쯤에서 월요일 요즘에 시작하겠다, 그죠? 네. 그리고 금강철강. 금강철강은 오늘 23%라 대놓고 뽑았어. 근데 거래가 많죠. 네? 여기 작년 연기보다 적지만 1년 새에 보면 많잖아요. 아까 코스닥 쪽에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거래대금 많은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조종이에요. 돈 들어오는 것만. 응? 근데 시간에서 나머지 5% 채워서 딱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얘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낙폭과대가 2차전지 저 왼수들 때문에 투매가 나와서 전저점 깼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조정을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상열철강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못 올라왔는데 좀 센 게 있어요. 뭐 문배철강, 한일철강, 금강철강 이런 거. 더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종목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철강주들이 또 제법 올라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면서 막 올려요. 아, 여기가 좀 많이 떨어졌네? 저쪽 가서 막 올려놓고 또 저쪽에도 가서 또 올려줘야 되겠다. 저쪽에서 올려주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마치 무슨 저기 홍수 같은 거 보면 군인 아저씨들이 막 와가지고 막 군인 장병들이 왜 농민들 어디 아니면 그 비 피하는데 수해 복구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집 약간 청소해주고 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딴 데로 가고 막 이동하면서.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고 있어요. 신고가 나는 주식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요. 네, 지금 바닥에 있는 거 막 지금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 흐름을 잘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동성을 피해갖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냐 이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올까봐 뭐 9월에 위기설이 터질까봐 진짜 위기가 올까봐 그래서 요즘에 배당 미국 특히 미국 배당 ETF 이런 거 많이 산대요. 그럼 아시죠? 안 가는 거. 그럼 개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올 초에 올해 1월 달에 그 우리 설 명절 있죠? 설 명절 전에 우리나라 저기 중화 개미들, 중국 주식 사는 개미들이 뭐를 제일 많이 샀는 줄 아세요? 중국 그 유명한 술 있잖아요. 걔 맨날 이름을 까먹어요. 뭐지? 마오타이? 맞나요? 귀주 못해준가? 아니 귀주 못해면 아니지. 귀주 못해주면 안 돼. 언제 샀냐면 여기서 설 명절 전에 중국이 이제 경제 리오프닝을 하고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끝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주 못해줘 이거 유명한 술인데 이걸 사가지고 각각 고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매출이 급성장할 거다. 그러면서 저점 대비 한 50% 정도 올라온 주식을 세상에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샀대요. 그대로 끌려내라고. 개미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이분들 돈 벌었겠냐 이거예요. 그냥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으면은 돈 벌었을 텐데 중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중 망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술은 잘 팔리니까 뭐 좋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일이고요. 옛날 말이에요. 개미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말에 뭐 하시냐면 주식을 잘 하시려면 주말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식, HTS, 차트, 계좌, 뉴스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정말 주식 잘하고 싶다. 근데 나는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고 심심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뭘 보시라고요? 뉴스 그만 보시고. 뭘 보셔야 되겠어요? 다큐멘터리나 보세요. 뉴스 보지 마시고 영화를 보시든지. 영화 추천해달라고요? 그냥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보세요. 저는 주식하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SF 영화 봐요. 왜? 거긴 주식시장이 없거든.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네.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뭐 스타워즈나 이런 거 본다니까요. 왜? 거긴 주식시장이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7번 찍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이게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아들으실 텐데 주말에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다 오시라고요. 시장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푹 쉬고 오시고 일요일날 저녁 한 6시, 7시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딱 기사 나온 거 체크하고만 그러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저기 대선주가 또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대선주 체크 잘 하시고 아까 대선주 체크 잠깐 해드렸습니다. 한동안은 한동훈 씨 테마주 위주로 가면 됩니다. 아까 그 민주당의 그 안민석 씨인가요? 그분이 아까 한동훈 씨한테 아까 대판 깨졌던데 국회에서 이제 한번 들이댔다가 한동훈 씨한테 엄청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어우 막 거의 진짜 제가 봐도 참 네, 민망하겠더라고요. 대판 깨졌습니다. 대판 깨졌다니. 주말에 저기 이재명 씨 뭐 법원 검찰이지 검찰 추적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어서 다음 주에 대선주가 뭐 민주당 쪽 대선주 아니면 한동훈 씨 뭐 그런 쪽 대선주가 열심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싹 해놓으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이번 주 시장이 편안했어요. 다음 주도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다음 주에도 아무튼 준비 많이 하셔갖고 수익들도 많이 내시고 편안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즐거운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이어지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아마 얘기 안 한 테마주들을 더 얘기하실 거예요. 네, 테마주 동향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많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종목 얘기하실 때 다 적으세요. 네, 시장의 대장주 위주로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 갈 때 후발주자도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분은 저는 남자라서 꼼꼼하게 다 못 챙겨요. 무방해서 유료회원들 방송할 때 낮에 할 때는 다 얘기해 드리는데 밤에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그분은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김 시장님 방송 오랫동안 들으시면 테마주 아마 빠삭하게 아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저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